이 맛에 시골로 왔다죠. 쳇바퀴 돌듯 내달리는 일상 대신 두 발을 굴러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발길을 돌리는 삶 때문에요.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이 콧구멍에 뭐 바람 쐬러 간다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 자전거 타고 달리면 굉장히 거기서 좀 마음이 좀 뭔가 편안해지는 걸 느껴가지고 그때 좀 시골의 매력에 좀 반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도 뭔가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시골에서 착착 꾸려나가는 그녀의 인생 동반자는 버섯. 부모님을 돕기 위해 시작한 일에 매력을 느껴서 버섯 농사꾼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부모님이 사실 먼저 표고버섯 농사를 시작하셔서 제가 주말에 이제 와서 도와드리곤 했는데 저랑 적성에 또 맞고 참 재밌더라고요. 버섯일 하는 게 표고버섯이. 어디 그뿐인가요? 직접 기른 표고버섯을 넣어 국수도 만들었는데요. 청년농부의 노하우와 패기가 합쳐졌습니다. 신선한 게 최고의 건강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신선한 농산물을 재배해야겠고 그거를 빨리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표고 칼국수로 손맛까지 인정받았으니 그녀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요? 비가 오고 막 이래가지고 사골 육수 내가 한번 표고버섯 먹고 싶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기도 잘 먹자. 예. 안녕히 가세요. 꿈 많은 그녀는 시골로 와서 더 많은 꿈을 키우게 되었다는데요. 여기 야무지게 연걸어가는 청년 농부의 꿈을 펼쳐봅니다. 깨질 듯 쨍한 겨울이 코끝까지 바짝 다가왔죠. 구비구비 낙동강 700리 물줄기가 시작되는 경상북도 상주에 왔습니다. 낙동면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자리한 비닐하우스. 수확이 한창인 농장에서 청년 농부 김윤영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농 7년 차 된 상주에서 표고버섯 재배하면서 국수 만들고 있는 김윤영입니다. 그녀의 야무진 손길을 받아 쑥쑥 자라는 건 향긋한 표고버섯. 이제 30대 청년 농부지만 표고와 함께 한 지는 어느덧 7년째랍니다. 그 시작은 부모님의 귀농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실 먼저 표고버섯 농사를 시작하셔서 제가 주말에 이제 와서 도와드리곤 했는데 저랑 적성에 또 맞고 참 재밌더라고요. 버섯일 하는 게 표고버섯이. 그래서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부모님 조금이라도 젊으실 때 빨리 와서 그냥 정착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장은 가족들의 힘으로 운영되는데요. 어머니 박정희 씨와 아버지 김진규 씨는 윤영 씨의 귀농 선배이자 든든한 지원군인 셈이죠. 이제 늙음하게 우리는 완전 의지하면서 삽니다 지금. 딸이한테 의존. 예.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좀 그거 할 때는 제가 그때 막 큰 소리 쳤거든요. 잘하면 다 이건 네 건데 하기 싫으면 가 하면서 처음에는 그래 했어요. 예. 사실은 아직까지 투닥거리기도 하고 일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의견 조율이 안 되면 부딪힐 일도 생기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를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좀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뭔가 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고 특히 어머니랑은 아버지 아프셨을 때 그때 일을 막 거의 울면서 막 일을 하면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전우애 같은 게 막 생겨가지고 유조선 기관장이었던 아버지 김진규 씨는 평생 배를 타며 바다 위의 삶을 살았습니다. 10년 전 은퇴를 하면서 귀농해 땅을 딛는 삶을 택했지만
한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회복해 세 식구와 함께 농장을 꾸려가는 일상이 그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윤영 씨가 귀농하겠다 했을 때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이게 생물을 키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도시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반대는 왜 못하셨어요? 그 뭐 본인이 오겠다니까 아이고 뭐 글쎄 그 잘하면 도시보다 낫겠나 생각을 한 거지. 아무리 산업이 발달하더라도 기본은 농업이라는 생각이 컸다는 윤영 씨. 조금이라도 젊을 때 시골에 정착하겠노라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사라는 게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수확을 할 때 그 조금만 늦어져도 이렇게 가시 오므라져 있는 상태에서 펴지게 된다라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금전적인 손해로 또 이어지게 되고, 그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번 이게 계산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연달아서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는 그런 걸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뭐 한 2시까지 막 며칠 밤을 해도 이게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상태로 막 접시처럼 펴지는 그런 상태라 하거든요. 이게 막 연달아 이어지니까 거의 뭐 밤에 울면서 일하고, 거의 뭐 따는 것도 수학을 뭐 이렇게 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손으로 뜯어대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따도 이제 끝나지가 않네. 그래서 버섯 지옥이다. 막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살면서 허투루 낭비되는 시간은 없겠죠. 어려운 시간은 더 적극적으로 버섯 공부에 매달릴 힘이 되었는데요. 대학교와 기관에서 열리는 버섯 관련 교육을 찾아 들으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이웃 농가와의 교류는 농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알아야 된다라는 학습 욕구가 굉장히 좀 있었고, 만약에 거기서 좀 어줍잖게 알았으면은 내가 아는 지식 여기 안에서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아예 모르니까 막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저는 약간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제 뭐랄까요, 인생관이 일단은 가서 배워야 한다라는 그게 있거든요. 누구든지 어느 공간에 가서든 내가 배울 게 있고 좀 남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이어가는 배움의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버섯 농사를 지으면서 지켜나가고 싶은 가치와 목표도 생겼습니다. 일단은 표고버섯 원물 자체는 신선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요. 또 깨끗한 환경이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좀 더 이 소비자들한테 대중적으로 표고버섯이 좀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목표는 어떻게든 이 표고버섯을 좀 더 대중적으로, 좀 더 쉽게, 뭔가 또 약간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너무 나이 들어 볼 수도 있는데, 표고버섯이라는 이미지가 좀 젊은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좀 풀어가고 싶습니다. 농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일터가 있습니다. 농장 운영만으로는 수익을 보장할 수 없어서 지난 2021년 칼국수 식당을 열었습니다. 정성스레 기른 표고버섯은 좋은 식재료가 되는데요. 표고 가루를 넣어 숙성한 반죽은 찰기가 높고 감칠맛이 더해진 그녀만의 칼국수 비법입니다. 제가 애초에 표고버섯이 들어간 면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한 이유 자체가 다른 표고버섯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시중에. 그래서 근데 그런 제품들을 뭐 따라 하는 것보다도
나만이 뭔가 독창적인 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표고버섯 면이고 또 대중성 있는 식품.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딱 정하고 준비를 했던 건데 국수에 표고를 더한 아이디어로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나만의 독창적인 로컬 푸드를 만들어낸 셈이죠. 이제 제면기로 밀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좀 잘 들어갈 수 있게. 같은 반죽이라도 온도와 습도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 수없이 연습을 거듭했는데요. 식당 문을 열기까지 준비 기간만 1년. 연습에 사용된 밀가루만 무려 50포대였습니다. 일반 칼국수 반죽하고 표고가 들어가면 좀 다른가요? 아, 많이 다릅니다. 예. 그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식감이 굉장히 쫄깃해지고요. 또 그 버섯이 약간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우동면이나 칼국수면 이렇게 굵은 면 안 먹는데 얘는 소화가 잘 되고 또 좀 먹을 때 아예 자체가 감칠맛이 나고요. 또 이 양념을 확 흡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간이 아주 잘 배입니다. 요 면을 드시면. 오랜 연습과 연구 끝에 찾아낸 비법인 거죠. 식당 운영으로 농업소득 외에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청년들이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더 열심히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이 앞에 예. 가족사진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아, 바쁜 작업장에. 네. 좀 약간 그 기계 만지다가 좀 크게 다쳤어가지고요. 그럴 때 제가 그 당시에 제 몸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면은 아예 이게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되는 상황이라서여서 약간 건강해야 되는 것도 저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가족을 위해서도 좀 제가 좀 다치거나 아프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스스로한테 좀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가족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마저 참 기특하네요. 면 소재지에서도 떨어져 있어 오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낡고 오래된 빈집들만 가득한 조용한 시골 마을. 하지만 점심때 풍경은 조금 달라집니다. 윤영 씨는 도시의 고급 식당 못지않은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본격적인 영업 준비에 나섰습니다. 또 이제 바쁘게 하루가 시작됐네요. 네. 저희 음식은 칼국수라서 계절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요즘은 좀 어떤데요? 그러면? 요즘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좀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농부 가게 뭐 이렇게 하시면서 오셔서 자네가 청년농부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또 표고버섯을 넣어서 국수를 한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니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고 또 육수가 사골이니까 그런 조합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표고버섯하고 사골. 그래서 근데 청년농부가 해? 뭐 아, 네, 젊은 사람이 이러니까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예약 자리에? 네, 오늘도 6분. 예약이 꽤 들어오나 봐요, 그래도? 아, 네, 저희가 테이블이 좀 협소해가지고요. 미리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아, 자리가 없어요. 예, 특히 또 단체로 오시면은 미리 전화 주시거든요. 네. 주방에선 어머니 박정희 씨가 손맛을 보탭니다. 칼국수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직접 재배하는 표고버섯 외에도
모두 지역에서 나는 작물들인데요. 특히 소가 유명한 낙동면에서 나는 사골 육수를 더한 것도 특징입니다. 다른 걸 사오다 보면은 이게 정말 좋은 건가 어떤지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저희가 직접 키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 이 버섯이 다 같은 버섯인 것 같아도 안 그렇거든요. 제가 먹어봐도 그렇고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직접 하니까 정말 안심하고 손님한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농사일과 병행해야 해서 식당은 딱 점심때만 영업을 하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금세 찼습니다. 한번 익어 나왔는데 육수배기 1분만 더 끓여 드시면 되겠습니다. 드시다 보면 주황색 실 같은 게 있는데요. 이런 건 동충하초니까 꼭 드셔주세요. 몸에 좋은 거거든요. 네. 저 옆에 빨간 모래시계 1분짜리라서 뒤집으셔서 모래 다 떨어지면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모래시계 있거든요. 네. 맛있게 드세요. 동네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오던 식당은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는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길 정도라는데요. 사골 육수의 구수한 맛과 표고의 감칠맛, 채소의 시원한 맛이 어우러지고요. 표고 향이 우러나는 쫄깃한 면발은 손님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면뭐 국물도 맛있고 또 표고가 들어가가지고 맛있어서 손님을 대접하면 다 싫은 소리 안 하시고 다 너무 좋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요. 식당도 하고 버섯도 기르고 하는 게 이게 한 가지만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어렵죠. 네, 요즘에는 뭐 많이 소득이 많이 필요한 시대니까 돈을 많이 얼고 벌어야 되는데 논농사나 이런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규모가 적으면은 이게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감 못 느껴요. 그래서 이런 그 좋은 케이스다 같아요. 상당히 뭐 바람직한 방향이고 젊은이들이 이런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할 필요가 있죠. 표고버섯 농가가 생산과 가공에 이어 외식업 창업으로 연결되기까지 윤영 씨의 활약이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거 정말 이래가지고 사골 육수 내가 한번 표고버섯 먹고 싶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기도 잘 먹자. 예. 안녕히 가세요. 너무 바쁘게 이렇게 지내시는 거 아니에요? 하루 일하셔서 너무 바쁘죠? 네. 저는 확실히 농촌에 들어와서 더 열심히 살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정말 그냥 뭐 대충대충 시간을 때우는 정도였는데 농촌에 와서는 처음에는 사실 적극적으로 생활했던 이유가 적응을 빨리 하려고였고 지금은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만 제가 그 성장을 하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그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몸소 체험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그리고 저는 시기가 지금 좀 열심히 막 해서 또 성장할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나이를 먹어서 좀 안정기에 들어서면 그때는 좀 제 시간적인 여유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루 24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살아가는 삶. 거기서 만족과 보람을 얻고 있는 거겠죠. 식당 일을 마무리하자마자 또 바삐 걸음을 옮기는 윤영 씨. 어디 가시나요? 주민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주민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까지 활동했던 거 좀 회의도 하고 앞으로 저희가 그 나라에서 예산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좀 의논하고 뭐 그런 회의를 가려고 좀 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영 씨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지역 청년들을 대표해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만 있는 시골 마을에서 젊은 생각과 의견을 더해달라는 제안에 선뜻 응했습니다. 좀 더 발전적으로 온다면 그 나쁜 면민들이 주가 돼가지고
거기 와서 친분을 좀 쌓고 지역 축제가 뭐 다른 큰명 공성이나 함창 이런 데는 그 연 1회 정도 뭐 지역 축제가 있더라고요. 전체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면장님 거라고 지금 들어온 게 발전협의회 회장님 거라고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의원님 거라고 위원장님 거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더 많은 젊은이가 들어와서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는 책임감 있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청년 농부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농촌을 기대해 봅니다. 청년들이 같은 세대를 나눌 사람들이 없죠. 왜냐하면 다 고령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만 있게 되니까. 근데 그걸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잘 이렇게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윤영 대표에게 지역 이제 이런 활동에 대한 참여 요청을 했고, 또 윤영 대표가 또 고맙게도 본인이 흔쾌히 또 찬성을 해주고 이렇게 참여해 주니까 고맙죠. 근데 이런 걸가 계기로 인해서 더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농한 청년 농부들과 함께 모임도 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모임인 시골엔 회원들과 샤인머스켓 디저트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농작물을 활용한 아이디어를 더하는 일입니다. 특히나 농촌에서는 청년에 대한 게 그 일반 농업인하고는 약간 다른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끼리 뭔가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같이 교류하고 또 서로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할 수 있는 그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의지가 많이 되고. 위에다가 그림을 짜주실 건데 이렇게 얇게 한번. 누가 시골에서의 삶이 외롭다 했던가요? 농사일 틈틈이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고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어 든든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더없이 소중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뭐 과일도 하고 뭐 다른 뭐 채소도 하고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좀 자기만의 뭐 레시피로서 뭐 2차 가공, 그리고 뭐 또 이제 요새는 6차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를 본인들이 조금 깨닫고 다른 길로 저희가 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근한 마음을 담아 돌아온 저녁. 윤영 씨는 다시 작업이 한창입니다. 농장과 식당에 이어 얼마 전 표고 건면으로 간편 조리 세트를 만들었는데요.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식품, 음식 만드는 게 정말 까다롭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판매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또 시중에 없던 음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저희가 10월에 이거를 첫 게시를 했는데 좀 막 그렇게 자극적이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비주얼로도 봤을 때 빨갛고 이래야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추구하는 게 좀 방향성이 맞나라는 고민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런데 어제 막 연락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도 이런 방향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고 가공품으로 박람회에 참가해 소비자들의 반응도 살피는데요. 표고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점심 영업이 끝나고 한산해진 오후지만 윤영 씨는 여전히 분주합니다. 국수 삶는 걸 보니 늦은 점심을 준비하나 했더니
표고 건면을 연구하는 과정이랍니다. 차차차차. 자, 오늘은 또 건면 시식하는 날이네. 그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다는 평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밋밋하잖아. 깨라도 조금 뿌리고. 그러니까 이게 대신에 판매 단가가 낮추고 댁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 조리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기본 베이스인 거죠. 그냥 요거를 일단 먼저 드시고 요거는 제가 원래대로. 요거는 김가루 넣고 이렇게 먹으면 하잖아. 맛을 이게 산마늘 간장이 반응이 좋으니까. 세 식구 마주 앉아 표고 국수를 맛보며 아이디어를 보태는데요. 윤영 씨는 표고 국수가 더 많은 이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거기에서 미묘한 맛을 항상 찾아내죠. 그래서 이제 국물 맛이라는 게 우리가 똑같은 재료를 써도 그 모든 데 따라서 약간의 맛이 차이가 있는 거를 이제 잡아내면서 어떻게 했나 물어봐요. 또 이번에는 맛이 이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럴까 서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 개선점을 또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을 하고 오시는 손님들도 항상 드시면서 저번보다 더 좋다, 더 맛있다 이런 말씀 하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먹어보면서. 잠시 쉬어가는 날,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경천섬에 왔습니다. 상주로 내려온 후 종종 들른다는 그녀의 쉼터인데요. 빽빽한 도심의 빌딩 속을 헤집고 다니는 게 아니라 확 트인 강과 산, 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그저 행복하다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스스로를 응원하고 또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가길 다짐해 봅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초심을 좀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외식업장도 운영을 하는 게 제가 농업인으로서 농부로서 그 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또 외식업을 확장을 하면서 농업이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하게 발전될 수 있고 그만큼 우리 농업이라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뭐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 제가 맨 처음에 그 표고버섯 재배를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런 가치를 쭉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휩쓸리듯 살아가는 도시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농촌에 들어와 꿈을 가지니 더 열심히 살게 되었다는 윤영 씨.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쁜 일과지만 차곡차곡 쌓인 그 시간만큼 윤영 씨의 꿈도 더 단단하게 연결고 있습니다. Joyful and triumphant, oh come ye, oh come ye to Bethlehem. Come and behold him, born the King of angels. Oh come,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